네, 찍을까요? 네,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8월 31일 수요일이죠. 대의원 회의로 방과후 학생 수금반 학생들이 대부분이 대의원이어서요. 우회부원이나 2학기 정부회장이어가지고 어제 많은 인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보강 영상을 바로 찍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저기 1학년 중에 또 대의원이 있었으나 어제 끝나고 들은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 학생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 이외에 선배들, 3학년들 위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까지 뭘 했냐면 이자겸의 나무가 묘총의 석영천도 운동으로 문벌 귀족 사회 자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 이런 오늘 배울 파트는요, 바로 그랬던 문벌 귀족 사회가 완전히 끝장나게 된 사건을 배워봅니다. 바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고려 무신 집권기에 대해서 오늘은 맛보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무신 집권기는요, 항상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출제 비율이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잖아요. 항상 무신들이 권력을 잡다가 일본 막부처럼, 일본은 뭐 어때요? 그죠? 일본은 덴노랑 쇼군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쇼군이라는 군사적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역사를 이끌어 나왔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이제 군인들이 권력을 잡아서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시기가 고려에도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무신 집권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때 그럼 그 당시 왕이 누구였는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무신 집권기를 할 때는요, 여태까지 우리는 왕들의 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분석하고 공부를 했다면 무신 집권기는요, 왕은 솔직히 바지 사장이 별 볼 일 없어. 바로 무신 집권자, 권력자들이 어떻게 고려 사회를 이끌고 나갔는가를 또 포커스를 두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의종을 볼 건데요. 자, 그럼 왜 하필 의종 시기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폐위하고 군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가? 자, 일단 의종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여러분 의종, 왕이잖아. 왕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죠, 정치를 해야 돼. 정치라는 건 선생님이 간단히 말해서 뭐라 그랬어? 그죠? 어떤 사람에게서 얼만큼 재물을 걷어서 부족한 사람이나 뭐 아니면 좀 많이 번 사람을 어떤 식으로 그 걷어들인 돈, 재화, 그 재화라고 하는데 걷어들인 돈, 물건들을 어떻게 나라에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고,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종은 그런 일을 못했단 말이야. 정치를 별로 무관심했어. 그럼 뭘 했냐? 요즘 좀 클럽 죽돌이야. 뭐야? 맨날 클럽만 가. 맨날 여자들 너무 좋아하고 이성 너무 좋아하고요. 막 경시원 데 가서 술 먹고 파티하고, 게다가 뭐까지 좋아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유흥을 즐겼어요. 또 뭘 좋아했냐면 이 왕은요, 요즘으로 치면 UFC야. 격투기. 바로 이 고려 사회에서 당시 유명했던 격투기 대회, 지금 UFC 대회 같은 게 뭐가 있었냐면 오병 수박티라는 게 있어요. 오병 수박티. 오병 수박티는 글자에서 볼 수 있다시피 손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으로 주로 격투 싸움을 하는 그런 격투 싸움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이런 왕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 너도. 그러다 보니 정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개판이 되겠지.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서 무관심했던 왕이기 때문에 이때 뭐가 일어난다? 커다란 고려 사회를 뒤흔들고 문벌 귀족 사회가 끝장나게 된 사건, 오늘의 메인 주제, 바로 무신 정변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의종이 정치를 개판으로 해서 이렇게 됐냐? 아니오시다. 그죠? 자,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요, 영상은 원래 오프라인 때는 영상도 봤는데 이 카메라가 어떻게 찍는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돌려서 그걸 찍어봐야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링크를 따로 걸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왜 무슨 일 때문에 또 무신 정변이 일어나냐? 의종이 막장으로 정치했기 때문에 무신 정변이 일어났다. 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요, 당시에 일단은 문신, 자, 신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자, 행정일을 처리하는 문신과 그리고 전쟁 때 나가서 칼을 쓰는 문신,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고려 사회는 말이죠, 누구를 중시했어? 문신을 더 중시했어. 문신을 더 우대했고 무신들을 무시했어. 왜?
무신들은 고려시대 시험 치고 안 들어왔다 했잖아. 그것도 있고 무신들은 대부분 뭐야? 집안이 좀 그레이드가 낮았어.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이 조금 뭐랄까 차별 대우를 하는 풍조 그런 분위기가 애초부터 있었어. 그래서 무신들이 불만도 가졌었는데요. 자, 이게 땅 터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의종이 유흥을 즐겼다 했잖아. 그래서 보현원이라는 여러분 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절이 뭐 산에 있다 보니까 경치가 겁나게 좋아. 거기다가 이제 파티를 합니다. 자, 파티를 하는데 자, 저기 술 마시고 놀면 누가 제일 힘드냐면 무신들이 힘들어. 왜? 무신들 같이 술 마시고 놀 수 있어? 없지. 뭐 해야 돼? 끊임없이 문신들과 왕을 보유해야 돼. 그리고 문신들과 왕이 잠들면 어떻게? 밤새 지켜야 돼. 그러니까 피로도가 엄청 쌓였어. 자, 근데 그 와중에 뭐야? UFC 격투 경기를 무신들한테 시키는 거야. 물론 불만도 있었겠지만 격투 경기를 무신들은 좋아했을 수도 있어. 왜? 격투 경기에서 잘하면 의중이 상을 줬거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격투 경기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자, 격투 경기의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좀 이따 적어주겠지만, 자, 격투 경기의 주인공은 격투 경기의 당시 주인공은 누구냐면 대장군 이소웅. 50대입니다. 50대. 자, 고려사회에서 50대라 그러면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굉장히 고령층,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20대 병사랑 20대 이름 모를 병사랑 대결을 합니다. 당연히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저 세월엔 장사 없어요. 당연히 20대 병사가 두드려 격투기니까 대장군이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병사가 이기는데 이소홍이 어떻게 이소홍이 너무 힘드니까 계속 맞고 너무 힘드니까 경기장을 이탈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사건이 터져요. 이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그죠. 자, 문신이었던 한뢰 이름도 이상해, 그지? 그런데 이소홍보다 4단계나 품계가 낮아. 관직 등급이 낮은 문신 한뢰가 뺨을 때립니다. 자, 이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뭐 체육 활동이 예시를 들기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여러분들의 체육 선생님들은 굉장히 젊으시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 우리 잘 안 오는 우진이를 예를 들도록 합시다. 자, 우진이가 체육을 겁나 잘해. 나이도 젊고 나이도 10대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 체육 선생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어떤 걸 모범을 보이려고 해, 시범을. 근데 시범을 못 보여. 그러니까 우진이가 가서 어떻게 한 거야? 에이, 그것도 못 봐야 뺨을 후려 가리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어떻겠어요? 뭐 주변에 유은이랑 성원이가 하하하 재밌다 이렇게 웃겠어요? 아니죠. 예준이랑 막 하하하 웃겠어요? 아니죠. 우진이 미친놈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뭐야? 우진이를 말리겠죠. 그게 정상이야.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 완전 극급의 충격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왕이랑 문신들이 어떻게? 이소홍을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이소홍과 같은 입장인 무신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무너져 내리지. 완전 빡치지. 야, 문신들 다 죽이고 싶었겠지. 그래서 이 일이 있는지 4시간 뒤에 일어난 게 뭐다? 무신정변이다. 또 하나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무신정변의 주역 중에 하나가 또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중부라는 사람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정중부라는 사람은 이렇게 수염을 되게 멋있게 이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돈중이라는 문신이 말이죠. 장군! 뭐 수염 되게 멋있는데요. 이거 한번 태워봐도 돼요? 하면서 촛불을 들이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수염이 다 타버리지. 이거 얼마나 모욕적이야. 자, 그런데 김돈중은 처벌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왜? 문신이기도 했지만 누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권력자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누구? 바로 김부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수염 태운 거는 어떤 식의 모욕이냐면 수염 머리카락이나 마찬가지야. 또 예를 들면 이거야. 우진아, 또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예준이가 우진아, 머리카락 너 되게 재밌다 하면서 거기다가 불을 질렀어. 그럼 어떻게 돼? 진짜 머리 다 태워버리고 빡빡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중부 수염을 태운 건 약간 그 정도의 모욕급이었는데, 그런 식의 문신이 모욕을 줘도 무신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차별적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빵 하고 터진 게 무신정변이다라는 겁니다. 아 참 그리고요 여러분 설명하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인종에서 저 문화 파트를 몇 개 안 했는데 문화 파트 2개만 적어주세요. 자, 김보식이 편찬했다고 알려지는 역사서 삼국사기 인종 파트에서 삼국사기가 편찬됐고 또 최윤의가 편찬했다고 알려지는 예의범절에 관련된 책 상정 복음 예문 요게 저번 시간에 빠졌던 부분인데 요 부분도 추가해서 적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추가 부분이야. 지난 시간 추가 부분 다시 쓸게요. 지난 시간 추가 부분이 요 부분을 추가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갑자기 설명하다 생각나네요. 이거 추가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저 보강 영상에 들어가 있는 거요. 자, 이거 지우고 할게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이런저런 이유로 무신들이 굉장히 빡쳐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무신정변인데, 자, 무신정변 이러한 어떤 차별되고 이런 것들이 언제고 터질 수 있는 폭탄 덩어리였고, 요 뺨 때린 사건이 그 폭탄에다 불을 붙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무신정변은 반란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면은 뺨을 맞아서 혹은 차별 대우를 받아서 목숨을 걸고 반란을 일으킬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너무나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 다른 원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즉, 이 무신정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원인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원인들은 뭐야? 시험 문제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다양한 원인들을 선생님이 뭉뚱그려서 뭐라 그랬어요? 배경이라고 했고요. 그 배경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처음 말했던 거야. 전통적으로 누구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했다?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심했어. 그래서 뭐야? 불만이 커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문신들은 집안이 좋아서 백으로 들어오거나, 자, 백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자, 고려에서는 고려 문신들은요 관료가 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서 시험을 치는 과거제와 또 뭐가 있어? 아버지 관직이 높아서 백으로 들어오는 음서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무신들은 어떻게 들어와? 시험을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따라서 어떻게? 너 덩치 좀 좋은데? 너도 힘 좀 쓸 것 같은데? 야 무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 중에는 어떤 전략서를 읽으려고 딱 책을 보는데 책을 못 읽어. 왜? 일자 무식이야. 한문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문신들 입장에서 뭐야? 야 시험도 안 치고 들어온 놈들 아유 저질이야. 그리고 또 뭐? 야 가문도 안 좋네. 저질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신에 대해서 차별대우가 심했고요. 또 기본적으로 고려 사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칼을 잡은 무신들한테는 고위관직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 왜? 그런 고위관직을 주게 되면 얘네들은 언젠가 그 칼을 빼들어서 임금한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무신들에게 많은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신들은 맹자왈 공자왈 하면서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뭐야? 계속 왕에 대한 충성 세뇌 교육을 받았잖아. 그래서 문신들은 안심했고 문신들에 대해서는 왕을 믿었고 무신들에서 왕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겠죠? 선생님,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강감찬 장군, 그 다음에 여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윤관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뭡니까? 놀랍게도 무유신이 아니고요. 문신입니다. 총사령관직은 무신이 맡은 적이 없어요. 다 문신 출신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무신 출신 누가 있냐면요. 바로 이자겸의 난을 이끌었던 척준경이라는 사람, 고려 최고의 소드마스터. 바로 척준경도 어떻다 그랬어? 이자겸한테 무시당했다 그랬죠. 무신이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두 번째가 더 사실은 결정적인 것 같아. 바로 고용 및 군인전 미지급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 고용은 뭐야? 힘들고 지저분하고 어려운 일들,
무신들한테 시킵니다. 야, 이 무식한 것들아, 힘만 세지? 저거해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더라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경제적 보수나 대우를 잘해줘봐. 그런 불만 있어 없어? 없다고. 근데 대우를 해줬다 안 했다? 안 했다. 게다가 뭘 했다? 군인정을 미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또 우진이를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우진이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진이 자주 빠져서 그래요. 자꾸 오성원이랑 김규훈 팔아먹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번에 이혜준도 팔아먹었더라고. 걔네 때문에 못 왔습니다. 안 됩니다, 우진이. 어제요. 자, 우진이가 열심히 20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일했어. 그런데 사장이 돈 줄 때 되니까 우진아 봉사한테 쳐라 이래봐. 우진이 꼭지 돌죠. 20시간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자, 여러분 짐승들한테 먹이를 뺏으면 배고파서 막 사냥했는데 먹이를 뺏어가. 짐승들 빡치죠. 사람한테 먹이는 뭐야? 돈이란 말이야. 돈이나 쌀, 이 물건이 없으면 사람들은 죽어. 따라서 이 돈이나 먹이가 아니라 이 음식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장난질을 치면 안 돼. 그럼 진짜 꼭지 도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 시켜놓고 뭐해? 군인들 월급을 밀립니다. 주지를 못해요. 게다가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혀. 왜 멋졌냐? 자, 고려 사회에서는 계속 문신 관료들이 들어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음서제도를 통해서 그들한테 월급 줘야지. 그런데 고려 땅이 더 넓어졌다 안 넓어졌다? 그러니까 문신 관료들은 더 많이 보면서 줄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 더 이상 정복 활동을 하지 않아. 따라서 그 문신 관료들이 임명됐으니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줄 토지가 없네. 그래서 어디다 손을 대? 자, 토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문신들 월급을 깎거나 딴 데서 빼돌려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 딴 데서 빼돌리는 걸 택합니다. 바로 군인들의 월급을 빼돌려서 문벌 귀족들, 문신들한테 주게 됩니다. 굉장히 빡치는 일이고요. 자, 세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야. 의족의 실정에 대한 불만이 컸다. 자, 여기서 또 한자가 나왔어. 선생님, 실정이 뭡니까? 실정은 이른 실자에다 정치정자로 써요. 정치를 잃어버렸다. 즉 정치를 개판 못했다라는 거야. 맨날 술 처먹고 놀러 다니고 이러니까 클럽 죽돌이니까 뭐야? 정치를 못했다. 그거에 대해서 군인들이 불만이 컸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러한 불만이 있더라도 말이죠. 이 세력이 적으면, 세력이 크기가 작으면 말이죠. 세력의 크기가 작으면 반란을 감히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죠? 만약에 불만이 가졌더라도 이 무인 세력 자체가 규모가 작았다면 감히 반란을 일으킬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 의족 때는 무인 세력이 이미 성장해 있어서, 즉 무인 세력의 성장, 즉 세력 규모가 어느 정도 커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럼 왜 하필 의종 시기에 무인들 세력이 커져 있었냐? 그거는 뭐냐 간단하죠. 그 이전에 모아의 전쟁, 거란 여진과의 전쟁으로 뭐야? 자,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사회에서 무인들 숫자도 늘어나고 세력이 커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원인 때문에 무신 정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무신 정변 이런 배경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문신들을 다 죽이고 의종을 내쫓은 군사 반란의 그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게요. 그래도 아까 설명할 때 앞서서 이제 발단이 된 사건과 두 번째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단이 된 사건은 뭐냐면 의종이 어디 행차? 보현원. 자, 여러분 역사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서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줘놓고선 관련된 거 풀어라, 관련된 사실을 골라라, 이런 게 어려운데요. 자, 옛날 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로 막 정신을 잃어. 모르겠어,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럽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등대가 되어줄 키워드가 뭐냐면 이러한 지명들이야, 지명들. 그래서 의종이 보현원 행차 중 뭐를 개최해요? 오병 수박기를 개최하면서 문제가 딱 터지게 돼요. 자, 여기 지우고 밑에다 쓸게요. 어떤 일이
어떻게 돼? 대장군 이송이 오병수가 격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망치자 어떻게 됐다? 이송의 뺨을 누가 때렸다? 뺨을 문신 할례가 때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회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들한테 등대 저거 답이야 라고 등대가 되어줄 키워드가 바로 이소흥, 할례 같은 이런 키워드를 기억해 주십사 적어주는 거고요. 아, 선생님 이거 다 모르겠어요. 자, 그럼 한국사 문제에서 99% 거의 100% 뭐야? 무조건 뺨이 나오면 뭐야? 그냥 무신정변으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뺨이 나온다? 무신정변. 오케이? 다음 결과를 볼게요. 자, 어쨌든 이 무신정변 막 그냥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동자가 있었어. 리더가 있었단 말이야. 리더가 누구냐면 당시에 이고, 쌍칼을 주로 중국인으로 썼다는 이고가 있고요. 그리고 철퇴를 중국인으로 썼다고 알려지는 이의방, 그리고 고위 무신이었던 아까 수염이 불탔던 정중부 등이 주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문신의 관을 쓴 자들은 전부 다 죽여라라고 해서 너 문신처럼 생겼네? 팍 해서 고려 문신의 80%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문신을 살해하고요. 또 뭐야? 이 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다 해서 의종을 폐위합니다. 야, 너 왕에서 내려와. 그리고 야, 수도 근처에 있지 마 라고 해서 저기 남쪽 경상남도의 서민 거제도로 유배 보내는데 이게 무신정변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무신정변의 결과에서 봤으면요, 그 이후의 내용도 봐야 되는데요. 자, 그 이후의 내용은 잠깐 중단하고요. 무신 집권기의 권력자들이 만들었던 권력기구와 그리고 그 권력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지우고 할게요. 자, 그래서 잠깐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무신 정권 성립이라 해서 한 사람이 계속 권력을 잡았던 건 아니야. 칼을 가지고 무력으로 권력을 잡았던 이들이 좀 약해지면 밑에 부하들이 뭐야? 혹은 동료들이 어제의 동료가 적이 돼서 본인도 칼을 가지고 권력자를 죽이고 자신이 권력자가 돼서 계속 권력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 권력기구도 왜 중요하냐면 문신들 일장무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신들도 다 죽였고 그다음 문신들이 운영하던 그 정교한 정치 기구들을 이용해서 고려를 통치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통치하기 편한 방법으로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들거나 본인들이 썼던 권력기구를 이용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다 처리하는 식으로 고려 사회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무신정권 성립이라 해서 각 권력자와 그 권력자가 이용했던 권력기구 한 명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의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의방의 사람은 중방이라고 하는 권력기구를 사용했고요. 그 중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고려사회에서 대장군 위에는 상장군이라고 하는데요. 상장군은 고위 장군들이 회의를 하는 군사회의 기구를 중방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자, 이의방 그리고 참고로 커먼센스로 아는 그 상식으로 이의방의 동생의 6대손이 그 유명한 누구야?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입니다. 바로 전주 이씨 집안. 두 번째 정중부입니다. 바로 이의방 때 이의방을 정중부 아들이 살해하게 되면서 정중부가 권력을 잡게 되고요. 정중부 역시 상장군 고위 장군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게 편에 중방이라는 군사회의기구에서 모든 고려 사회의 주요 안건들을 처리하고요. 세 번째, 이런 정중부를 살해하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바로 26살의 젊은 장군 경대승입니다. 자, 경대승은요, 권력을 자기가 정중부를 죽이고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늘 불안했어.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중방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의 그냥 호위 부대를 만들어서 직접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려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호위 부대와
같이 자고 맨날 같이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위부대이자 권력 기구를 새로 만드니 그것을 도광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경대승 어린 나이에 권력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통치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너무 불안했나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년 만에 깨끗한 병사에서 죽게 됩니다. 네 번째, 이 경대승이 무서워서 경주로 도망가 있다가 경대승이 죽자마자 권력을 잡았던 인물 바로 이의민이 되겠는데요. 이의민은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이유는 뭐냐면요, 이의민이 특이한 사람이야. 무슨 출신? 천민이야. 천민 출신이야. 선생님, 힘만 쓰면 다 발탁됐다면서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의방부터 정조부, 경대승 이런 사람들 대장군, 상장군, 장군급이었는데, 자 여러분, 무신들도요 나름의 가문의 네임밸류가 있어야지만 대장군이나 상장군 직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천민 출신이 감히 대장군직이나 최고 권력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 자, 그런데 왜 어떻게 아버지가 소금장수요, 어머니가 노비 출신인 바로 천민 중에 천민 이의민이 어떻게 최고 권력자, 대장군에 올라서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었나? 여기에 대한 비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의민은요, 이의방이랑 형제가 아닙니다. 이의방이 가장 믿었던 부하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의민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사실은 이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바로 이의방식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김보당의 난이라는 살아남은 문신들이 무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로 폐위되었던 누구? 의종을 다시 왕으로 앉히자라는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그때 이의민이 이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활약하면서 대장군직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이의방의 충직한 부하가 이의민이라고 했죠. 자, 이의방이 이의민을 부른 이 김보당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난을 진압하고서는요, 이 난이 다시금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왜? 누가 살아있다면? 의종이 살아있다면 계속 그 반란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민을 부릅니다. 자, 의민아, 이 반란이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라? 가서 왕 좀 죽여줄래?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야 의민아, 너 대장군 되고 싶지 않아? 너 왕만 죽인다면 내가 무조건 대장군 시켜줄게. 대신 왕을 좀 깨끗하게 죽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의민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당시 겁나 장사였어. 완전 진짜 힘이 세가지고요, 50근 내지 60근 되는 도끼가 주무기였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휘두르지도 못할 그 도끼를 마구 휘두르면서 생활했던 인물, 엄청나게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의민은 이의방의 부탁을 받고 거제도로 쫄래쫄래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의종을 죽이는데 미션이 하나 있었어. 자, 칼로 죽이거나 독사를 시키지 마라. 흔적이 남으니까 깨끗하게 죽여라 라고 해서, 이의민은 가진 게 힘밖에 없어서요, 가가지고 의종을 보자마자 반으로 접어서 죽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기록에 따르면 척추를 꺾어서 왕을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하면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여러분, 이 얘기 듣고선 친구들한테 실험해보지 마세요. 사람 척추 꺾기 굉장히 힘든데 무지하게 장사하다 봅니다. 바로 그 이의민이 그 왕을 죽인 대가로 대장군에서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의민이 이끌었던 권력기구는 바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 중방을 이용했고요. 자, 이의민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게 되는 인물이 바로 최충원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최충원 시대부터 60년간 최씨들이 고려 사회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최충원 역시 권력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니 그것을 교정도감이라고 하고요. 자, 이 이후에 최충원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권력을 해먹는데, 자, 그 뒤에는 알 필요 없고요. 바로 6번째 권력자 최우까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우. 나중에는 최이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최충원의 아들입니다. 자, 최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권력기구가 많이 필요로 하다 생각해서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경대신이 썼던 도방도 설치하고요, 아버지가 설치했던 교정도방도 활용했어. 자, 그런데 최우는 약간 귀차니즘에 많이 빠진 인물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 근데 당시 재택근무 어떻게, 인터넷도 없는데. 그래서 출근하기 싫은데 궁궐로 출근하지 않고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좋다. 그럼 관료 기구를 집에다 설치하자. 해서 집에다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재테크는 바로 정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예시를 들면 되냐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지? 듣는 학생 중에 예를 들면 또 누가 있어? 성훈이를 내줄게. 성훈이가 학교 가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집 앞에다 그냥 학교 설치한 거야, 그죠? 그것을 정방이라고 하고요. 자, 정방이 있다 보니까 관료들이 자꾸 드나들잖아. 그것도 귀찮았어. 그래서 야, 관료들 일로 와봐.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계속 24시간 대기해. 라고 해서 집에다가 기숙사도 만들어주면서 관료들이 24시간 근무하게. 그게 바로 서방입니다. 선생님, 그럼 집이 겁나 컸겠네요?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긴급 안내 문자가 와서 꺼졌다고요? 우리 반 디바. 근데 저기 어떤 학생들이 우리 반 디바가 아니라 CIVA라고 하더라고요. 네, 발음하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여학생이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여학생한테 혜택을 줄 생각입니다. 알겠죠? 잘 나오나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력기구 설치해봤자 목숨이 날아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래서 자기를 포위할 부대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고려에 있는 정규군보다 훨씬 더 막강한 호위 부대를 만드는 게 고려 최고의 부대, 삼길초라는 걸 만들어서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게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무신집권기에 일어났던 반란과 더불어서 각 권력자들의 어떤 권력을 강화하는 행보에 대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몽골의 1차부터 6차례에 걸친 침입.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저기 뭐야, 작년에 칭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임만 기억하는데 그 몽골이 어디로 쳐들어와? 고려에 쳐들어오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보강 영상 꼭 보시길 바래요. 수능 학생들 안녕.